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폭격에 죽었습니다. 수도가 불바다가 됐고 국방장관도 정보기관 수장도 전부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국경을 넘어 돌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요. 군대도 없고 유엔 좌석도 없습니다. 인구가 4천만 명인데 100년 넘게 나라 한 번 못 가져본 채 지도자가 처형당하고 학살당하고 이용당하다 버려지기를 반복해왔어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사람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란을 향해 총을 드는 걸까요? 돈 때문에? 복수 때문에? 아니면 80년 동안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이 질문에 답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쿠르드족. 이 이름 뉴스에서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민족이 정확히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쿠르드족은 중동에서 아랍인, 페르시아인, 터키인 다음으로 큰 민족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무국적 민족입니다. 나라 없는 민족 중 숫자가 가장 많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 고향은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에 걸친 거대한 산악지대인데 이걸 통틀어 쿠르디스탄이라 불러요. 프랑스보다 넓습니다. 문제는 이 땅 위에 국경선 4개가 그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 민족이 4나라로 찢겨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1920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승전국들이 중동 지도를 새로 그렸어요. 세부르 조약이라는 건데 쿠르드족한테 자치지역을 만들어주겠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터키 건국의 아버지 아타티르크가 거부해버려요. 3년 뒤 새 조약이 체결됐는데 쿠르드 자치조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100년이 넘도록 쿠르드족은 4나라의 소수민족으로 쪼개져 살아야 했어요. 나라를 약속받았다가 하루아침에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 이 4나라 중에서 쿠르드족이 가장 처절하게 싸워온 상대가 있습니다. 이란이에요. 이란 전체 인구의 약 15%가 쿠르드족이거든요. 700만에서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란은 시아파 국가인데 쿠르드족 대부분은 수니파예요.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달라요. 쿠르드어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이란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살면서 정치범 중 거의 절반이 쿠르드족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이란과 쿠르드족의 악연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1946년으로 갑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소련과 영국이 이란을 나눠 점령하면서 중앙정부 힘이 약해져 있었어요. 이 틈을 탄 카지 무함마드라는 쿠르드 지도자가 이란 북서쪽 마하바드에서 쿠르디스탄 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쿠르드족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언어로 교육하고 자기 정부를 운영하고 여학교까지 세운 곳이에요. 진짜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근데 소련한테 너무 의존하고 있었어요. 서방이 압력을 넣자 소련이 빠져버렸고 이 공화국은 겨우 11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란 정부군이 들어왔고 카지 무함마드와 지도부 20여 명이 공개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11개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 경험이 남긴 기억이 80년 뒤인 지금까지 쿠르드족 전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우리도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거든요. 그 다음 결정적 순간, 1979년입니다.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터졌어요. 쿠르드족은 이 혁명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왕정이 무너지면 드디어 자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 권력을 잡은 호메이니가 쿠르드족의 자치 요구를 일축하더니 1979년 8월에 뭘 했냐면 쿠르드족을 상대로 성전을 선포해버린 겁니다. 첫 연설에서 쿠르드 지도자들을 가리켜 땅의 악이라고 불렀어요. 혁명을 같이 했는데 돌아온 건 성전 선포였습니다. 이후 3년간 전면 무장 충돌이 벌어졌는데 1만 명 넘게 죽었고 20만 명이 집을 잃었어요. 수천 명이 재판 같은 건 없이 처형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란 정부가 이후에 한 짓이 소름 끼칩니다. 해외로 망명한 쿠르드 지도자들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암살한 거예요. 1989년 쿠르드 지도자 가셈누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암살당합니다. 평화협상을 하자고 불러놓고 죽인 거예요. 후임 샤라프 칸디는 1992년에 독일 베를린 식당에서 동료 3명과 함께 암살당합니다.
독일 법원이 이란 최고 지도부의 명령이었다고 판결했는데 이란한테 돌아간 처벌은 없었어요. 수십 년에 걸친 조직적인 지도부 제거 작전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쿠르디스탄에 있는 쿠르드 정당 본부에 탄도미사일 7발을 직접 쏴버렸거든요. 하필 간부회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미사일이 회의장을 관통하면서 18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른 나라 영토에 미사일을 날려서 정치 지도자들을 죽인 건데 국제사회 반응이요? 성명 하나 발표하고 끝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쿠르드족이 왜 이란을 원수처럼 여기는지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축이 하나 더 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쿠르드족과 이스라엘의 비밀 동맹. 이거 알면 지금 전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가 한 방에 이해됩니다. 1950년대로 가야 해요. 이스라엘은 건국 직후 아랍 국가들한테 사방이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이때 초대 총리 벤구리온이 기가 막힌 전략을 하나 세웁니다. 주변부 독트린이라는 건데 아랍 세계 바깥에 있는 비아랍 세력과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적의 적은 내 친구다, 이 논리죠. 그래서 눈에 들어온 게 쿠르드족이었어요. 쿠르드족이 이라크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이라크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여력이 없어지니까요. 1959년에 쿠르드 지도자 바르자니가 보낸 특사와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만나서 쿠르드 독립 지지를 약속한 게 공식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영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져요. 1960년대 모사드 요원들이 직접 쿠르디스탄 산맥으로 들어가서 쿠르드 전투원을 훈련시켰습니다. 이 전투원들을 페쉬메르가라 부르는데 쿠르드어로 죽음을 맞서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모사드의 추리사기 중령이 1965년에 파견돼서 2년간 전투훈련을 지휘했고 대전차 무기까지 넘겨줬어요. 이렇게 훈련받은 페쉬메르가가 이라크군에게 수천 명의 피해를 입혔고 바르자니는 이스라엘을 2번 방문해서 국방장관 모셰 다얀과 포옹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쿠르디스탄에 야전병원을 세웠고 쿠르드족은 이라크 유대인 2만여 명의 이스라엘 이주를 도왔어요. 그냥 무기 거래가 아니라 서로 살려준 관계였던 겁니다. 물론 이 동맹이 계속 아름답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1975년에 결정적인 배신이 일어나거든요. 이란과 이라크가 알제 협정이라는 걸 맺으면서 이란이 쿠르드 지원을 뚝 끊어버렸고 미국과 이스라엘도 하루아침에 손을 뗐어요. 이때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한 말이 전설적이죠. 비밀 공작을 선교 활동과 혼동하면 안 된다. 번역하면 우리는 너희를 도운 게 아니라 이용한 거다, 이 말이에요. 쿠르드족은 그대로 버려졌고 이라크군의 보복에 노출됐습니다. 근데 이 동맹은 죽지 않았어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 다시 살아났고 2017년 이라크 쿠르디스탄이 독립 국민투표를 했을 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개 지지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60년이 넘는 관계예요. 이 구조를 이해해야 지금 전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가 보입니다. 2022년 9월 모든 것을 바꾼 사건이 터집니다. 마흐사 아민이라는 22살 푸르드 여성이 테헤란에서 히잡 단속에 걸려서 도덕경찰한테 체포됐다가 구금 중에 사망해요. 이 여성의 쿠르드어 본명은 지나였는데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란 정부가 쿠르드어 이름 등록을 허용하지 않아서 공식 기록에는 페르시아어 이름만 올라가 있었어요. 자기 이름조차 쓸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사건은 1979년 혁명 이후 이란 최대 규모의 시위를 폭발시켰습니다. 전국을 하나로 묶은 구호가 뭐였냐면 진지안 아자디, 여성, 생명, 자유. 이 구호 쿠르드어예요. 쿠르드 여성 해방운동에서 나온 말이 이란 8천만 인구를 뒤덮은 겁니다. 이란 정부는 최소 551명을 살해하면서 시위를 짓밟았고 쿠르드 세력이 배후라고 단정하면서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 기지에 또다시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2025년 말 이란이 또 한 번 폭발해요.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100개가 넘는 도시에서 동시에 시위가 터졌고 2026년 1월에 이란 정부는 유혈 진압으로 응수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어요. 이때도 가장 먼저 일어선 건 쿠르드 지역이었고 가장 잔인하게 짓밟힌 곳도 쿠르드 지역이었습니다.
쿠르드 연합 주도로 이란 쿠르디스탄 39개 도시에서 총파업이 동시에 벌어졌고, 쿠르드 자유당 전투원들은 이란 서부에서 혁명 수비대원 여러 명을 사살하는 무장 공격까지 감행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 흐름 속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2026년 2월 22일, 전쟁이 터지기 정확히 6일 전이에요. 이란 쿠르드 반대파 5개 정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로 뭉칩니다. 이름은 이란 쿠르디스탄 정치세력 연합, 쿠르디스탄 민주당, PJAK, 쿠르디스탄 자유당, 카바트, 코말라. 이념이 완전히 다른 세력들이에요. 세속적 민족주의자부터 좌파까지 서로 사이가 안 좋던 조직들이 8개월간 물밑 협상 끝에 한 지붕 아래 들어온 겁니다. 합동 군사사령부까지 만들었어요. 목표는 셋, 이란 정권 교체, 쿠르드 자결권 확보, 이란 쿠르디스탄의 민주적 자치 실현. 전쟁 6일 전에 이런 연합이 만들어졌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뭔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2026년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규모 합동공습을 개시했어요.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작전, 미국은 장대한 분노작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테헤란, 이스파한, 콩 같은 이란 핵심 도시들이 동시에 폭격을 맞았고, 이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어요. 거처가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하메네이의 가족들까지 같이 죽었고, 국방장관, 혁명수비대 사령관, 정보기관 수장이 연이어 사망 확인됐습니다. 트럼프는 이 전쟁의 목적이 정권 교체라고 대놓고 선언했고, 이란은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과 드론 수백 발로 반격했어요. 헤즈볼라까지 참전 선언하면서 전쟁은 중동 전체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쿠르드족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쿠르드 참전의 밑그림을 그린 건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였습니다. 이란 쿠르드 세력을 무장시켜 지상공세에 활용하자는 구상이 네타냐후와 모사드에서 나왔고, CIA가 나중에 합류했어요. 네타냐후는 수개월간 트럼프한테 이 계획을 밀었는데, 이란 정권 붕괴 후 후계 체제까지 짜서 백악관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쿠르드 세력한테 군사 지원만이 아니라 정권 교체 성공 시 쿠르드 자치를 정치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어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트럼프는 쿠르드 지도자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라크 쿠르디스탄의 양대 세력인 바르자니와 탈라바니한테 먼저 연락했고, 며칠 뒤에는 이란 쿠르드 반대파 핵심 인물 무스타파 히즈리와도 통화했어요. 통화 내용은 민감하다면서 비공개됐는데, 트럼프가 쿠르드족한테 항공 지원과 군사 지원을 제안하면서 이란 서부 일부를 장악하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서는 CIA가 이미 몇 달 전부터 판을 깔고 있었어요. 전쟁 시작 수개월 전부터 무기가 이란 서부로 밀반입되어서 수천 명의 쿠르드 지원병을 무장시켜왔다고 합니다. 전략은 쿠르드 전투원들이 이란 서부에서 혁명수비대랑 싸우면서 병력을 분산시키고, 그 틈에 대도시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군도 이란의 이라크 접경 군사시설을 봉습해서 쿠르드 전투원들이 들어갈 길을 뚫어줬고요. 3월 2일 자정, 실제로 쿠르드 지상작전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터져나왔습니다. PJAK 소속 전투원들이 이란 영토 안쪽으로 전투 위치를 잡았고, 이란군은 국경 도시 마리완에서 철수하면서 방어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PJAK는 산하의 동쿠르디스탄 수비대와 여성 수비대 2개 무장 조직을 운영하는데, 수천 명의 전투원이 이미 자그로스 산맥 깊숙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쿠르디스탄 민주당도 국경기지와 경찰서를 타격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인권단체 행가우는 쿠르드 지역 공습으로 이란 보안군 수백 명이 사망했을 수 있다고 보고했어요. 근데 여기서 상황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PJAK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공세를 부인했고, 이라크 쿠르디스탄 정부도 우리는 어떤 쿠르드 세력의 이란 침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거든요. 이란의 보복이 이라크 쿠르드 지역까지 덮칠 수 있다는 공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공포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란의 보복은 즉각적이고 매서웠어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쿠르디스탄에 있는 쿠르드 기지들에 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부었습니다. 에르빌에만 수십 발이 떨어졌고, 술레이마니아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이 보고됐어요. 코말라 본부가 직격당했고요.
이란 정보부는 서쪽 국경으로 침투하려던 분리주의 세력의 진지와 탄약고를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이 전쟁의 가장 복잡한 부분이 나옵니다. 터키예요. 터키에는 쿠르드족이 약 1,500만 명 살고 있고 40년 넘게 쿠르드 무장단체 PKK와 전쟁을 벌여왔거든요. 이 전쟁으로 5만 명 넘게 죽었어요. PKK는 2025년 5월에 수감 중인 지도자 웨잘란의 호소로 해산을 선언했는데 문제는 PJAK가 이 해산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PJAK는 사실상 PKK의 이란 지부 같은 조직이거든요. 터키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PJAK를 무장시키는 건 PKK를 다시 살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터키 반응이 어땠냐면 터키 국방부가 PJAK 같은 분리주의 단체가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경고했어요. 한 터키 관리는 더 직접적으로 상황이 격화되면 터키와 이란 정보기관이 협력해서 막겠다고 했습니다. 잠깐, 미국의 동맹국 터키가 미국의 적 이란이랑 손잡고 쿠르드족을 막겠다는 거예요? 쿠르드 문제 하나로 동맹과 적의 구분이 뒤집어진 겁니다. 이라크 정부도 자국 영토가 이란 공격의 발판이 되는 걸 허용 안 하겠다고 선을 그었고요. 터키는 이란 정권 교체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이란이 무너지면 쿠르드 자치가 현실화되고 그러면 터키 안 쿠르드족까지 들끓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핵심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이 모든 위험을 알면서도 쿠르드족은 왜 전쟁에 뛰어든 걸까요? 이유가 하나가 아닙니다. 80년 전 마하바드 공화국이 11개월 만에 무너진 이후 단 한 번도 실현하지 못한 독립의 꿈이 있어요. 이란 정권이 역사상 가장 크게 흔들리는 지금이 그 꿈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순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한 쿠르드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47년간의 망명 끝에 고향으로 돌아갈 적기라고요. 거기에 반세기 넘게 쌓인 분노가 겹쳐 있죠. 성전 선포, 1만 명 학살, 지도자 연쇄 암살, 미사일 폭격. 계속 맞기만 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반격할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과의 60년 동맹도 작동하고 있고 CIA가 수개월 전부터 지원 작업을 해왔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2022년 아미니 시위부터 2026년 대규모 봉기까지 이어진 저항의 흐름에서 쿠르드족은 늘 최전선이었고 가장 큰 대가를 치렀어요. 이건 남의 전쟁에 대리 참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과 생존을 건 싸움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불편한 진실을 하나 짚어야 합니다. 미국은 쿠르드족을 쓰고 버린 전과가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입니다. 1975년에 이라크 쿠르드족을 적극 지원하다가 이란이랑 이라크가 합의하니까 하루아침에 손을 뗐고 2019년에는 바로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철수하면서 같이 IS를 상대로 피 흘린 시리아 쿠르드 세력을 터키 공격에 그대로 노출시켰어요. 그 트럼프가 지금 다시 쿠르드한테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한 분석가는 이렇게 지적했어요. 쿠르드 활용은 뒤늦은 생각이었을 뿐이고 전후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고요. 이스라엘이 약속한 자치지역 지지도 보장된 게 아닙니다. 한 미국 관리가 한 말이 충격적이에요. 쿠르드 세력이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총알바지가 될 수 있다고요. 미국 국방장관도 우리의 목표가 특정 세력의 무장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고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가 쿠르드 공세 지원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쿠르드 측은 미국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승인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란 왕세자 레자 팔라비가 쿠르드 연합을 분리주의자라고 공격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에요. 이란 반대파끼리도 전후 쿠르드족의 지위를 놓고 이미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쿠르드족이 원하는 건 이란 서부에 자치지역을 세우는 건데 이게 현실이 되면 이라크와 시리아의 쿠르드 자치지역까지 합쳐서 세 나라에 걸친 쿠르드 자치벨트가 만들어져요. 이건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터키, 이라크, 시리아 전부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하는 일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쿠르드족한테 80년 만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역사가 또 반복되는 비극이 될 수도 있어요. 1975년에도 버려졌고 2019년에도 버려졌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쿠르드족은 전장에 나갔습니다. 보장 같은 건 없어요. 80년 전 교수형 당한 카지 무함마드의 후예들이 같은 자그로스 산맥에서 같은 꿈을 안고 총을 들고 있습니다. 한 쿠르드 관계자의 말이 이 모든 걸 압축해요.
우리가 큰 기회를 잡았다고 믿는다. 이 한마디 안에 80년치 분노와 희망이 전부 들어있는 겁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